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이주호 정영진입니다. 3월 11일 수요일이고요. 권순우 취재팀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뉴욕 증시가 좀 약했어요. 다우존스 0.07%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01% 상승했고 S&P 500은 0.21% 하락했습니다. 사실 어제 이주호 기자하고 오후 늦게 라이브를 좀 열었어요. 네. 장중 분위기, 코스피 분위기가 좀 좋긴 좋았는데 이런저런 그 상황들을 보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뭐가 좀 말 한마디로 개선될 것 같지는 않아서 좀 리스크 요인들을 좀 점검을 해드리느라고 어제 야권 라이브를 좀 열었었는데요. 그러면서 좀 기대했던 게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뭘 발표를 한다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좀 긍정적인 소식이 있을 수 있을까? 뭐 혹시라도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전쟁 뭐 내가 이겼어 뭐 그리고 끝나는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푸틴 대통령하고 좀 통화를 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좀 긍정적인 화해 메시지가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좀 했었는데요. 밤에 나왔던 소식들은 그렇게 극단적인 얘기들은 아닌데 제가 이전에 그 이란 관련한 취재를 하면서 들었던 좀 안 좋은 키워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기뢰. 기뢰가 이제 바다에다가 뿌려놓은 지뢰 지뢰 같은 같은 거죠. 거잖아요. 그게 예전에 그리고 이제 호위 관련한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 뭐 에너지부 장관이 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성공적으로 호위했다. 네. 라고 이제 엑스에다 올려가지고 유가가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호위가 이게 항상 좋은 의미로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호위를 하게 되면 이제 군함이 유조선을 호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 이란 이라크 전쟁 때 그 호위 작전 굉장히 큰 작전이었습니다. 네. 호위 작전을 하고서 기뢰 공격을 당해가지고 미국 군함이 파괴가 되고 엄청나게 큰 전쟁으로 확전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런 키워드들이 어제 나오면서 좀 장 후반에는 좀 약한 모양새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 기자님 흰머리 아니죠, 저거? 예, 뭐가요? 아마 저 조명 때문에 저렇게 아마 좀 나오는 걸 겁니다. 저렇게 하얗지는 않습니다. 머리가 너무 하얗게 나온다고 지금 댓글이 많아요. 화면에 더 하얗게 나오긴 하네요. 흰머리가 많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안 많아 보이는데. 그 정도는 근데 아니에요. 화면엔 좀 더 하얗게 나오는. 거의 뭐 백발처럼 나오고 있어서 간달프야 지금. 예,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 뭐 조명 때문에 조금 밝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주 힘듭니다. 그래요? 예. 네. 미안합니다. 예. 나한테 그래요. 강아지처럼 버려질 수 있습니다. 네, 버려지면 안 되죠. 예, 첫 번째 소식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뢰 관련한 얘기들을 좀 트루소셜에 올렸습니다. 일단 기뢰 부설용 보트와 선박 열척을 타격해 완전히 파괴했다라는 얘기를 올렸습니다. 기뢰 부설선 열척을 완전히 파괴했다. 뭐 이거 자체는 좋은 소식이죠. 네. 이제 기뢰 설치를 막았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 얘기는 기뢰를 설치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올라왔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기뢰를 설치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보고받은 바가 없다. 그리고 기뢰를 즉시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 어떤 이유로든 기뢰가 설치되면 즉시 제거하지 않으면 군사적 대응은 전례 없는 수준이 될 거다. 이 기뢰가 굉장히 위험한 무기입니다. 그렇다면서요? 한번 깔아놓으면은 수거하기도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수거 작전도 그러니까 그냥 돌아다니면서 뭐 미사일 나오면은 맞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바닷속에 설치된 기뢰를 계속적으로 제거를 하면서 다녀야 되는 네. 상황이고 이거는 전쟁이 끝나고 나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위험 지역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네. 어지간해서는 돌아다니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기뢰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트럼프 대통령도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거고 열척을 파괴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 이 얘기도 이제 그 자체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뉴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기뢰를 설치하려는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었고 미국이 대응을 해야 될 정도로 분명히 가시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CNN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 이란이 소형 보트와 기뢰 부설 장비의 한 80에서 90%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수백 개의 기뢰를 추가로 설치할 능력이 있다.
라고 좀 보도를 했었고 CBS도 자국산 및 중국 러시아산을 포함해 2,000개에서 최대 6,000개까지 기뢰를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네.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뢰 관련해서 뭐 이래저래 뭐 언론 보도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그렇고 뭔가 좀 메시지가 좀 있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운데 이제 그 기뢰 유조선 호위 관련한 글이 올라왔던 겁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성공적으로 호위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서 조금 지난 다음에 게시글을 바로 내렸습니다. 삭제했습니까? 예, 바로 글을 내리면서 그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현재까지 미 해군이 유조선이나 상선을 호위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혁명수비대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도 미군이 유조선을 호위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 그 미 해군과 동맹국의 호르무즈 해협 내 모든 움직임은 이란 미사일과 수중 드론에 의해 저지될 것.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미 해군이 그 유조선을 따라가게 되면 네. 거기에 대해서 이란이 공격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미군이 작전을 하게 되면은 이란은 반격을 할 거다. 오히려 좀 확전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이게 그 피트 헤그세스 이 국방부 장관, 전쟁부 장관이죠. 네.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양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양반도 말이 굉장히 거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방부 장관들은 약간 군인 성격이 있어가지고 말을 좀 조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분은 원래 말이 거친 걸로 유명하고 그걸로 장관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군인 출신이 아니죠, 이분이. 예, 군인 출신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이 이빨 센 걸로 된 겁니다. 네. 근데 이분 뭐라 그랬냐면 오늘은 이란에 대한 공격이 또다시 가장 격렬한 날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코스피 열려야 되는데 이렇게 불안한 얘기들을 좀 굉장히 세게 하고 있고 그 헤그세스 장관과 같이 댄 케인 합참 의장이 이란은 고립됐으며 장대한 분노 작전 열흘 차에 처참히 패배하고 있다. 가장 많은 전투기와 폭격기, 가장 많은 공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얘기가 네. 지금 우리가 장이 열려야 되는 상황에 나온 메시지들입니다. 네. 물론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은 개전 시점에 비해서 90%, 자폭 드론은 83% 감소했고 50척 이상의 이란 함정이 열흘 동안 제거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현 시점에서 이란의 고급 지대공 미사일 체계는 대부분 변수가 안 된다. 전투기들은 상대적으로 그 방해 없이 이란에 더 깊숙하게 네.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좀 오락가락하는 게 있어요. 이게 오래 끌 전쟁이냐 아니면 짧게 끝날 전쟁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왔다 갔다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오늘 정도의 그러니까 어쨌든 3월 말까지는 전쟁이 마무리가 돼야 된다는 게 이제 국제에너지기구가 얘기하고 있는 그 비축류 상황을 네. 비춰보면은 3월 말 전에 전쟁이 안 끝나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겁니다. 네. 네. 근데 조금 더 빠르게 정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 네. 뭐 어제 시장의 유가 반응이나 이런 걸 보면은 좀 그래도 안정이 되는 건가라는 기대가 좀 있었는데 밤사이에 나온 뉴스들은 그렇게 안정으로 네. 가는 뉴스는 좀 단기적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이 그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에 반대하면서 그 영내 분쟁 조정 종식을 위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도 네. 그 이란을 지지하는 러시아의 입장에 감사하다. 저는 요거는 메시지가 좀 괜찮지 않은가 싶습니다. 러시아 쪽이요? 예, 러시아 쪽이 이란에다 우호적인 메시지를 낸 게 지금 뭔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이 뭔가 물밑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중재를 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이 러시아라도 좀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는 미국이 줄 카드가 좀 있죠. 네. 경제 제재 같은 걸 좀 풀어주면서 풀어준다든지. 푸틴 대통령은 그거 받아가지고 이란 거 풀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할 때 뭔가 좀 도움을 받고 뭐 요러면서 러시아 쪽에서도 미국에 받을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이제 이란을 정리하려고 그럴 때 누가 이란을 중재해 줄 거냐라고 한다면 그전에는 카타르가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카타르하고 서로 막 드론 쏘고 미사일 쏘고 막 그러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재를 할 수 있는 주체로는 지금 중국은 한 발 빠져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가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아마 댓글에서 좀 문제 제기가 있는데 네. 헤그세스 소령 출신이라고 군인 출신. 그래요? 근데 이제 아니 소령 출신은 맞는데 네. 보통 우리가 군인 출신이라고 할 때는 뭐 예를 들면 장성 정도 이제 하는 분들을 두고 이제 군인 출신이라고 하지. 저 군인 출신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네. 전공 출신이잖아요. 전 공군 출신이지만 군 출신은 아니죠. 그러니까 국방장관 뭐 군인 출신 아니다라고 할 때는 그런 장성들이 일반적으로는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군인 출신, 군인 출신 아니다 이런 얘기들은 장관 임명될 때부터 있었죠. 이제 앵커 네네. 출신이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사실 예전에 그 폭스뉴스 정치평론가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예. 소령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보통 이 사람들아. 근데 자. 오늘도 권순우는 좌측이군. 어떤 거 뭐 어떤 됐어. 얘기를 해서 좌측? 됐어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뉴스 갑니다. 요거 한번 지도 같이 보시죠. 뭐죠? 호르무즈의 마린 트래픽 상황 좀 전에 네네네. 뉴스 들어오기 전에 바로 캡처한 장면인데요. 지금 은근히 좀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여기에서 뭐 불 끄고 다니는 배들들 얘기도 좀 나오고 그리고 중국 쪽은 뭐 안 때리기로 약속했다 그래갖고 나왔다는 얘기들도 좀 있고 공식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없는데 이쪽에 계신 분들한테 좀 이쪽에 배 묶인 회사들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에다 좀 물어보니까 이렇게 자기들끼리는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하나 봐요. 뭐 누가 뭐 전속력으로 뛴대 뭐 이런 얘기들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제 기뢰 설치하게 되면 진짜 큰 문제 되는 그러네요. 거죠. 네. 그래서 색깔은 그냥 뭐 이런저런 배 구분해 놓은 거죠? 예, 거기에 뭐 유조선도 있고 컨테이너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거 좀 분리를 해놓은 그런 네. 배가 근데 진짜 많긴 많다. 진짜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무차별적으로 기뢰 설치해 놓으면은 네. 정말 두고두고 문제 될 겁니다. 이거. 배 저 정도면 충돌 사고 안 나나? 아, 바다가 그래도 넓죠. 넓긴, 예. 와, 되게 좁은 바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와 바다가 배가 진짜 많네요. 근데 뭐 여기만 해도 거의 33km, 35km 뭐 이렇게 되니까. 그 좁은 지역이. 네, 네. 자, 그래요. 하여튼 호르무즈 해협에 좀 무사고로 잘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뉴스 갈까요? 예, 두 번째 뉴스는 지금이 사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해야 될 때인데 3월은 주주환원의 계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월은 우리는 그 배당을 받는 설렘으로 보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란 전쟁 뉴스 때문에 자꾸 이런 뉴스들이 좀 묻히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그 자사주 1억 5천만 주 가운데 올해 상반기 약 8,700만 주, 1억 500만 주 중에 8,700만 주를 우선 소각할 것이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 규모로 따지면 금액으로 따지면 약 16조 원 정도 규모의 자사주 소각. 16조 원이요. 예. 오. 진작 좀 하지. 그리고 SK 같은 경우도 자사주 1,798만 주 중에 임직원 보상용으로 활용할 목적을 제외한 자사주 전량 1,469만 주를 소각하기로 했다. 이것도 그 금액으로 따지면 한 5조 한 1,500억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두 회사를 합치면 거의 21조 원 정도의 자사주가 소각이 됩니다. 근데 SK야말로 진짜 진작 좀 하지 소리가 나오는 게 SK는 발행 주식의 20%가 자사주였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SK 주식회사? 지주사. 하이닉스 말고. 예. 예. 지주사가 자사주를 들고 있으면 뭐 합니까? 뭐 하죠? 그거 딱 뭐 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회사도 아니고 자사주. 자사주. 그러니까 지배력이 없으니까 예. 그 지배력 높이겠다고 자사주 해가지고 언젠가 필요하면은 뭐 백기사로 쓰든 뭐 아니면은 그 전체 그 의결권 숫자 줄이든 뭐 이런 거 하려고 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솔직히 이거 그 주주 환원 위해서 들고 있었던 거 아니라는 걸 세상이 다 아는데 그리고 이거 자사주소가 그 제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걸 또 한 거잖아요. 예. 그 뭐 그런 것까지 강제하냐 그러면서 경영권 침해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러면은 좀 상법 개정하기 전에 소각을 하든가. 그리고 상법 개정하고 나서 여기에 뭐 호응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법이 통과가 됐는데 뭘 호응하기 위해서입니까? 네. 안 하면 안 되니까
이제 하게 된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가 됐든 예. 이제 그 주주환원 쪽이 강화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반가운 긍정적인 소식이죠. 예. 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LG는 올해 상반기 2,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을 하는데 LG는 이전부터 자사주 소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은 자사주 잔량을 전부 소각을 하겠다는 거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잔여 자사주 전량을 주주총회를 통해서 소각한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SK도 자사주 소각 그 전에 계속 했었습니다. 네. 근데 워낙 많이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다 소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이번에 3차 상법 개정안에서는 신규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1년, 기존 자사주에 대해서는 1년 6개월 내에 소각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정책에 호응을 했다라는 거는 1년 6개월 동안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야. 뭐 이런 정도 메시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주총 앞두고서 기업들 연락해 보면은 뭐 전쟁 상황도 전쟁 상황인데 그 주주총회 준비하느라 많이들 좀 머리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법 개정되면은 7월 23일에 감사위원 및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시행이 되고요. 네. 9월 달부터는 집중투표제가 의무화가 되고 감사위원 선임 분리선출 확대가 도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장사들이 뭘 주로 하고 있냐면 이사회의 이사 임기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사회 이사 임기를 늘리고 있다. 예. 이거 되게 수가 복잡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2년을 3년으로 늘리고 있는 데가 많은데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이사 임기를 3년에서 3년 이내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효성그룹 같은 경우는 이사 정원을 16명에서 7에서 9명으로 줄일 계획이고 LS일렉트릭도 9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뭐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하나그룹 계열 상장사들은 이사 임기를 기존의 2년 이내에서 3년 또는 3년 이내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안을 일제히 상정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네. 이거 말로 설명하면 되게 복잡해요. 이런 겁니다. 이게 자기가 이제 우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주주가 이렇게 이사가 있잖아요. 네. 그럼 분명히 집중투표제라든지 3%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는 이사가 생길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바뀐 이사와 자기들이 선임할 수 있는 이사의 비율이 항상 이사회 내에 자기들 이사가 과반 이상이 되도록 유지를 해야 됩니다. 네. 기업들 입장에서. 네. 그러면 바뀐 이사와 기존에 있는 이사들의 임기를 적당히 잘 맞춰가지고 조합을 해서 바꾸고 했을 때 과반이 되도록 지켜가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 특정 시점에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들어온 이사, 3%룰을 통해서 들어온 이사가 많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많아졌을 때 이거를 이사회 의결이 불리하게 나오지 않도록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사 숫자가 많아지면 이사별로 집중투표를 하는 부분들을 몰빵을 하는 게 이사 집중투표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사 숫자가 많아지면 소액주주들이 나머지 이사들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고 특정한 이사한테 몰아줘서 선임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셈법들이 지금 그 상장 기업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뭐 테크니컬하게 하는 건 하는 건데 네. 원래도 별로 지분율이 별로 없었고 지분으로 기업을 경영하겠다는 생각은 상장회사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생각은 아닙니다. 집중 투표로 뽑을 수 있는 이사 수가 비율로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명수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투표제가 네. 예를 들어서 10명이 들어왔다. 네. 그러면 내가 10명과 투표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10명한테 투표를 안 하고 내가 8명 거 포기할 테니까 네. 2명에다가 8명 거 몰아줄게. 네.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일정 비중에서는 그러니까 이사수가 많으면 네. 집중투표제에다가 몰아줄 수 있는 표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사 수가 많으면 예를 들어서 20명이다. 네. 그럼 너 어차피 2명만 뽑으면 돼. 그럼 옛날엔 10표가 있었던 게 20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사 숫자를 좀 줄이고 있는 거죠.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한쪽에다 표를 많이 몰아줄 수 있어서 많이 이사가 몰아줄 많은 수 게 있죠. 좋은데 예.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의 경영적 의사 판단과 반하는 쪽에 몰아갈 수 있어서 좀 줄이는 게 좋은 거고 예. 약간 그 차이에서의 어떤 균형을 좀 잡고 있는 건가요? 줄이는 게 늘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요? 그죠? 줄이는 게 그러니까 5표를 몰빵하나 예를 들면 5명이 돼서 아니면 뭐 20명이 있어서 20명을 몰빵하나 같지 않나 효과가? 다른가 이게? 아 되냐 안 되냐를 보면은 네. 이게 예를 들어서 5명이 있는데 네. 5명을 이렇게 1, 2, 3, 4, 5 해서 이렇게 표가 나눠지잖아요. 네. 그럼 100점 100패 하는 거예요. 대주주가 더 지분율이 높으니까. 네. 네? 근데 얘를 4명 걸 포기하고 네. 한 사람한테 5표를 행사를 한다고요. 예. 그러면은 여기다가 몰아줬을 때 확률은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래? 네. 이게 집중 투표제입니다. 이게 집중 투표제인데 예, 예. 그러니까 5명이든 10명이든 어쨌든 내가 모는 거는 5표를 한 명한테 5표를 주든 10명인 경우 한 명한테 10표를 주겠죠. 예, 예. 맞나요? 그럼 한 명이라도 당선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20명이 되면 20표가 되는 20명 중에 한 명은 무조건 할 수 있다. 거잖아요. 예, 예. 숫자를 그래서 줄인다. 그렇죠.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20명 중에 한 명이라도 하면 그게 된다고 집중 만약 투표제입니다. 목표를 그렇게 갖는다면 네. 네, 그 전에는 100점 100패였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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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승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우 시간 많이 됐네요. 네. 그 현대모비스가 유럽의 벤츠에 세시 모듈을 공급을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샤시면은 자동차의 되게 핵심 아닙니까? 예, 조향, 예. 제동, 서스펜션 그 밑에 차체를 다 만든다는 건데 벤츠 겁니다. 벤츠. 그것도 유럽에서. 그 벤츠가 약간 내줬다는 그런 느낌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러니까요. 그런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유럽에 거점이 몇 개 있는데 유럽 거점은 다 그 현대차 기아 향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헝가리에다가 설치하는 요거는 벤츠향으로 처음으로 유럽 거점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럽의 거점을 좀 만들게 되면은 이제 다른 유럽 회사들에게도 공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세시 모듈이 차량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한 번 관계를 맺으면은 되게 오래 갑니다. 뭐 예전에 크라이슬러랑 할 때도 뭐 최소 10년 뭐 그냥 가면은 계속 가는 그런 효과가 좀 있어서 이 현대모비스도 이제 현대차 비중 계속 낮추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네. 해서 이것도 사실 예전이었으면 엄청 큰 뉴스였을 건데 네. 지금은 워낙 그 자동차는 로봇 아니면 좀 얘기가 잘 안 돼서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뉴스 하나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판매량 기준으로 글로벌 3위거든요. 현대차 그룹이. 근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처음으로 2위로 올라섰습니다. 글로벌 2위 그래요. 1위는 그럼 토요타예요? 토요타. 원래 2위였던 폭스바겐을 3위로 밀어냈고 네.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2등이 네. 됐습니다. 토요타가 8.6%고 현대차 그룹이 6.8%. 생각해 보면 요거는 그 관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미국에다 보낼 때 15%로 관세가 먼저 인하가 됐거든요. 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25%를 상당 기간 냈었고 네.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좀 차이가 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자동차 산업에서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로봇이 아니면 이제 쳐주지도 않겠지만 글로벌 2위가 됐다라는 거고 이거는 사실 이렇게 별로 그 잘 눈에 안 띄는 뉴스인데요. 현대차 기아가 개발한 산업용 로봇 엑소벌 숄더라는 게 있어요. 이거 어깨 이거. 네. 이게 KS 인증을 받았다는 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양산 들어가는 건데 현대차가 새만금에 로봇 공장 만든다는 거. 네. 이 엑소볼하고 이 모베드하고 만드는 거거든요. 이 KS 인증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중국 업체들 다 뒤져봐도 인증받은 로봇 업체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냥 보여주는 거죠. 뭐 자금을 투자받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네. 근데 진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인증과 국내 인증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게 진짜 그 산업의 발전 방향. 처음에는 막 진짜 멋있는 거 보여주는데 집중하고 있다가
이제 실제 고객한테 판매하기 위해서는 인증 같은 절차들을 거치고 그 다음에 대중화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어깨 드는 것처럼 이런 거니까. 네네.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좀 차분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증받는 게 팔 계획이 있다는 신호다. 팔려면 거쳐야 되는 절차인데 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 인증해봐야 뭐 사진에 아저씨 2명 나와가지고 뭐 사진 찍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별로 보기는 별로 재미없는데 진짜 일이 진행되는 모습은 이런 것들이다. 네. 네네. 중국에서 인증받는 업체가 생각보다 하나도 거의 없더라. 없어요. 네. 거의 없더라. 중국에서 인증받으려면 뭐 그런 거 인증받겠지. 그 뭐가 꽃빵에 이제 부추 잡채죠, 고추 잡채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해갖고 그런 거 인증받을 수 있겠죠, 중국에서. 그렇죠. 네. 네. 바로 만찢남이라고 여러분 흑백 요리사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 그 만찢남에 고추 잡채, 꽃빵까지 같이. 화주. 이게 꽃빵이 화주입니다. 화주. 화주. 꽃 화권. 화주. 그런데 요거 이제 앞권은 앞주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요 만찢남의 요리 비법 그대로 녹아 있는 꽃빵과 고추 잡채. 네, 이렇게 이제 고추 자체를 맛있게 만드는 집을 저는 많이 못 봤거든요. 고추 잡채? 네. 만찢남네 있잖아요. 그쵸. 한번 그래서 오늘 먹어보려고요. 이 고추 잡채 얼마나 잘 만들었나. 맛있다. 일단 조광호 셰프가 만드는 이 고추 잡채를 저희가 딱 2팩 만드리는 게 아니라 2팩에다 1팩 더 얹어서 총 3팩이 들어갑니다. 근데 3팩 들어가면은 이게 한 팩당 한 2인분 정도가 돼요. 네. 그거 3팩이니까 6인분. 그렇지. 6인분에 35,900원이니까 네. 1인분에 거의 한 6,000원 꼴. 그 정도 딱 됩니다. 그래서 한번 먹어볼게요. 전 진짜 근데 고추 잡채 맛있게 만드는데 거의 못 봐갖고. 네, 그래요? 네. 난 이거 오늘 봤네 아침에. 아니, 다 좋은데 제발 입에 넣기 전에 그 소리 좀 내지 말을래요? 뭐야? 넣기도 전에 이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 아니 향을 느낀 거야. 향이 먼저 왔고. 그러네, 미안하다. 뭐야 이 향 뭐야 하고 입에 넣고 맛이 그래요? 느껴지고 네, 두 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꽃빵은 전자레인지 돌리시면 되고요. 야채랑 이제 고기가 이렇게 같이 가는데 이게 포장은 따로 가죠. 네, 그래서 이제 고기는 그대로 이렇게 같이 볶으시면 되고 야채만 살짝 썰으셔서 그대로 볶아서 이제 소스 그대로 그냥 소스만 들어있는 거 넣고 네. 요즘 이제 밀키트 워낙 잘 나오니까 그쵸. 그거 이제 후라이팬에 살짝 볶으셔서 바로 내놓으시면 그냥 따끈한 김 올라오는 그 꽃빵과 고추 잡채. 네. 그거. 저는 고추 잡채에 네. 고추 너무 많이 들어간 것보다는 고기 좋아하거든요. 아 맞아 고추 잡채 근데 여기 고기 되게 많이 들었네요. 아니, 고추 잡채 사실 고추랄 게 별로 없어요. 거의 피망이야. 그렇긴 하죠. 네, 거의 피망입니다. 뭐 고추 잡채가 맵지도 않아요. 사실 애들도 뭐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네, 그래서 요 꽃빵에 이렇게 싸드시면 되는데 원래 이제 꽃빵을 이렇게 펴갖고 이렇게 싸드시더라고. 뭐 그렇게까지 불편하고 그냥 젓가락으로 다 드셔도 됩니다. 여튼 손님 오셔서 내놓을 거 없을 때 아니면 집에서 좀 특별한 음식들 좀 드시고 싶을 때. 고를 때 한 번씩 고추 잡채. 근데 한 팩에 6,000원이면 특별한 날 아니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분위기 좀 내고 싶을 때 고를 때 드시면 어떨까 싶네요. 요게 이제 마트에 가셔갖고 그 고량주 하나 사셔갖고 아니 빠이주 뭐 이런 거 하나 해갖고 연따이 빠이주. 연대 고량 그런 거 하나 드시면 딱 맞는 저녁 식사 드실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만찢남의 고추 잡채 3팩 35,900원에 가져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 아침 시간에 늘 매출 1위를 기록하는 요 노트북 나올 때마다 저는 맨날 욕을 먹고요. 왜요? 왜 욕 먹어요? 권순우 때문이지. 맨날 나한테 뭐 사달라고 그러고. 자, 노트북. 자, 사달라고는 안 했어요. 노트북이 필요하다 그랬지. 어떻습니까? 어차피 사준다는데 이게 한번 뭐 하겠어. 사라고 본인 돈으로 59만 8천 원에. 그 정도면 저도 살만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i7 코어 i7 프로세서 그리고 지포스. 요거죠. 지포스는 엔비디아죠. 네. 지포스 그래픽 카드에 8세대 램 16기가 들어가 있고요. 1.2테라.
하드도 넉넉하게 넣어드렸습니다. 아유. 하드랑 SSD가 같이 들어가. 그렇죠, 그렇죠. 하드랑 낸드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네, 요게 이제 요즘 다 트렌드죠. 왜냐면 이제 SSD로 빨리 부팅 시키고 하드로 이제 저장 딱 네. 시키면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이고 빠르고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네. 윈도우 11 기본 장착이고 15.6인치 풀 HD로 갑니다. 1년 동안 무상 보증되는 그런 제품이니까 노트북은 언제가 제일 싸다고요? 지금이 제일 쌉니다. 네, 오늘이 제일 쌉니다. 그래서 왜냐면 여기도 그 가격 써놨네. 메모리 부품값만 30만 원 상당. 네. 자, 하여튼 굉장한 성능의 삼성 노트북 코어 i7 59만 8천 원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왜 노트북하고는 오르질 않아요? 우리가 파는 거는? 우리가 파는 거 그러니까 이거, 네, 말씀하세요. A급 리퍼 제품. 아니지. 그래서 안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올라요, 요즘에. 아 그래요? 다 오르는데 우리가 안 오른 이유가 궁금한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오늘 여러분께 퀴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순발력 네, 3%는 왜 오르지 않을까요? 맞히시는 분께 꽃빵 하나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시겠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다. 여러분은 필요하신 거 있으면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박병창 이사님 바로 모시고 또 오늘 시장 이야기 해 나가야 되니까요. 우리 권 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